안녕하세요, 오승현입니다. 베스트 매칭 시간, 이번 시간은 NAD의 M23입니다. M33은 많이 다뤘고 M33과 M23을 같이 이렇게 브릿지 모드로 해서도 몇 번 다뤘었는데 M23은 NAD의 아주 훌륭한 마스터 시리즈의 독립 파워 앰프인데 이 제품을 한번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23은 그 NAD의 마스터 시리즈. 그러니까 NAD의 자사에서 이제 클래식 라인업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라인업이 있는가 하면 가끔씩 NAD 회사가 오래됐죠 벌써. 그 가끔씩 새로운 시도를 하는 원래 소리하고 완전히 다른 쪽으로 시도하는 그런 몇 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2000년 초반에 이제 S 시리즈, 그러니까 실버 시리즈라고 그래서 아예 디자인 자체를 전부 은색 톤으로 무광 톤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S300, S200, S100 이제 이게 그 시절에 만들었던 그 이전에 NAD 앰프들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는 가격도 엄청나게 비쌌었고 기존 제품하고 비교하면 사운드가 완전 하이엔드를 지향했었죠.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20년 마스터 시리즈가 이제 생겨나면서 이전에 S 시리즈나 이런 것보다도 좀 더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일단 그냥 한번 누굴 초빙해서 만들어 보거나 완전히 원래 스타일하고는 반대로 가본 이런 정도가 아니고 원래 사운드를 좀 위로 끌어올리면서 좀 더 매크로적인 이런 라인업들을 갖춘 그런 면에서 이전에 그 NAD 시도한 하이엔드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르고 반경도 다른 그런 시도였죠. 이 마스터 시리즈의 최대 히트작이 바로 M33이었죠. 여기 빠진 게 뭐냐 싶을 정도로 유무선 인터페이스를 빼곡히 다 갖췄었죠. 디지털을 다시 컨버전한 그 독특한 그게 여러 가지 그 노이즈 레벨을 낮추고 왜곡률을 낮추기 위해서 만든 포노단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디락 라이브 같은 스피커 배치를 위한 여러 가지 DSP 모드 같은 것까지도 총동원됐던 그런 앰프였고 사실은 이 앰프의 어떤 핵심은 퓨리파이라는 회사가 그 아이겐탁트라는 모듈을 디지털 모듈 신개념 모듈을 만들면서 아예 회사 자체를 이 램브룩 그룹이라는 그룹 자체를 그 퓨리파이하고 거의 협력 관계가 되게 한 그런 또 신기원을 이룩했던 그렇게 해서 제작이 돼 있다는 그런 것도 사실은 이 제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퓨리파이라는 회사는 덴마크 회사인데 그 UCD를 만들어서 유명해졌던 그러니까 디지털 D클래스 모듈을 만드는 전문가죠. 그 브루노 푸제이 그 다음에 그 입체 음향 DSP 같은 관련된 기술에서는 굉장히 앞서간 분이에요. 이게 바로 피터 링돌프라는 분이죠. 피터 링돌프는 자신의 브랜드죠. 링돌프라는 브랜드도 있고 이 회사를 역시 큰손답게 스타인웨이 같은 피아노 회사를 끌어들여서 스타인웨이 링돌프라는 거대 브랜드도 만든 그리고 또 한 분, 셋이서 하여튼 거의 같은 비율의 경영에 참가를 하는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아이겐탁트였고 당연히 아이겐탁트 모듈을 만들 때쯤엔 이 NAD가 속해 있는 램브룩 그룹과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긴밀한 사전 조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첫 작품이 바로 M33이었다는 거죠. 이제 M33의 어떤 성공 요인은 뭐 아까 말한 인터페이스나 여러 가지 만듦새 NAD의 그런 브랜드 네임, 좀 더 핵심에는 사운드를 주도하는 신개념의 그 D클래스 증폭 모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인티앰프로 처음 만든 이 M33의 패치 역할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기타 그러면 당연히 투 채널 앰프도 만들어야 되고 모노블록도 만들어야 되고 뭐 우리 지금 유행하는 이제 네트워크 리시버나 이런 것들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키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파워 앰프로 옮겨서 만든 게 바로 M23이었습니다. M23은 제가 보기에는 M33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다른 그 M33의 성공의 한 부분을 떼어내서 좀 더 핵심으로 파고 들어갔다고도 할 수 있고 피처 크립이라고 해서 전문용어로 스티브 잡스가 하는 말이죠. 너무 많은 핸드폰에 뭐 카메라부터 여러 개를 다 집어넣다 보니 원래 용도인 핸드폰의 용도가 조금 이렇게 희석된 이런 거에 대한 걸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는 이런 소리를 낸다라는 걸 그런 걸 좀 강조한 제품이라는 제가 보는 시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M33에서 사운드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M33의 앰프 부분을 떼어냈다기보다 인터페이스, 인티앰프고 여러 가지 그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네트워킹 기능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M33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순수하게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앰프 부분의 역할만을 좀 강조시킨 게 바로 M23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를 사용한 좀 더 본연의 앰프가 바로 M23이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23은 그 출력 수치 자체도 조금 다릅니다. M33하고 달라서 파워 앰프이기도 하고, 그래서 8옴에 260W 출력을 내고, M33은 조금 증폭 방식이 다르지만 이 앰프는 정수 증폭을 해요. 그래서 8옴에 260W, 4옴에 520W. 딱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피커 드라이브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워 앰프이기 때문에 프리앰프가 필요하고 여기다 하나씩 붙여나가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M23은 NAD의 하이엔드 스타일 2채널 앰프, 순수한 2채널 파워 앰프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타사 제품하고도 연계할 수 있고 NAD 같은 마스터 시리즈의 풀이나 다른 스트리머하고 연결할 수도 있는, 그렇게 설정이 된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운드 자체가 M33하고 좀 달라요. 같은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모듈을 썼는데 M23은 NAD 클래식 쪽까지 살짝 접근한 그런 살짝 살집 같은 게 좀 느껴집니다. M33은 상당히 빠르고 스피디하고 댐핑이 좀 늘어난 듯한 효과가 생겨서 저역이 살짝 왜소해져요. 그러니까 해상도는 늘어나는데 저역에 살짝 좀 양감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M23의 제작 목표 자체가 NAD의 원래 소리를 살짝 그쪽으로 약간 그쪽 방향으로 조금 접근한 그런 튜닝과 M33과의 접합, 그러니까 M33의 패치 역할을 하는 그런 파워 앰프로 처음부터 설계가 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M23이 처음에 출연했을 때부터 단독 파워 앰프라기보다 M33하고 연결을 하는 그런 용도의 제품처럼 비춰졌는데 사실은 단독 파워 앰프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요. 좌우 스피커를 따로 연결하긴 합니다만 브릿지 모드는 각 채널의 앰프가 각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라 두 앰프가 서로 전체 출력을 합친, 좌우가 합쳐져서 다시 좌우 스피커로 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모노블록하고 다른 개념의 두 앰프가 합쳐져서 출력이 자그마치 700W가 됩니다. 이 앰프의 브릿지 모드로 700W가 된다는 단순히 그런 제품 설명만 보고서 약간은 과도한 출력이라거나 좀 원래 M33 소리가 700W까지 확장이 됐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빗나간 그런 생각이 들죠. 소리가 다 바뀝니다. M33의 소리에서 오히려 M23 쪽으로 소리를 끌어오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M33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가 좀 왜소하다고 느꼈거나 너무 좀 타이트하다 이렇게 느꼈던 분들은 딱 중간 설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바로 M23하고의 브릿지 모드에 생겨납니다. 출력이 700W가 되는데 사실은 M23은 그런 M33의 이런 부분을 M33의 업버전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지 않고 M23을 브릿지로 붙여서 700W라는 건 수치적으로 최대죠. 그러니까 RMS이긴 한데 상시 출력이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과도하게 느껴지지 않은 그 설정도 제가 보기엔 좀 절묘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M33이나 M23이나 똑같은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모듈을 썼는데 모듈 구성이 좀 다르죠. 그리고 모듈 자체가 전체 소리를 완벽한 음색까지 좌우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출력단하고 그 다음에 그 전원부 이런 구성은 M33하고 좀 다르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제품을 브릿지 모드로 접합을 하면 M33 쪽에서 보자면 M33은 좀 더 완벽한 앰프가 돼서 말씀드린 원래 최고의 스트리밍 시스템 블루OS로 시작이 되는 스트리밍 시스템과 그 모든 유무선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마스터 시리즈의 완벽한 형태의 출력까지 이어지는 그런 결과물이 됩니다. M23은 가격이 M33하고 거의 비슷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인티 앰프고 사실은 올인원이라고 해야 되는 마스터 시리즈의 유일한 아주 플래그십 인티 앰프였던 M33하고 다르게 그 완벽한 2채널 파워 앰프로만 분리되어 있는 제품이지만 M33하고 만났을 때 그런 M33의 놀라운 효과를 주는
아마 이 소리를 듣고 나면 M33으로 다시 돌아가기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33은 M23하고 같이 커플이 돼야만 그렇게 계속 쓰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존재의 제품입니다. M23을 단독으로 놓고 쓴다면 사실은 같은 마스터 시리즈 프리앰프를 사용해도 좋지만 제가 권장하는 건 타사 하이엔드 프리앰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T+A의 HV 라인업, 가격은 훨씬 높지만 이걸 만약에 연결한다면 M23의 소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아마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흥미 차원에서 보자면 그런 스타일의 프리앰프를 조합을 하면 M23이 그런 소리까지 낼 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 좀 잠깐 알려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자사 NAD의 프리파워 조합으로 하는 게 가장 이 제품의 어떤 컨셉을 유지하는 그런 조합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M23의 소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NAD의 클래식한 그런 살집 있는 도톰한 소리, 이쪽을 지향하는 그런 앰프라는 거. 이런 조합을 완성했을 때 프리앰프를 적당한 거 세팅을 하고 나면 가장 적당한 스피커들이 몇 개가 좀 있어요. 하나가 프로하게 K3였어요. 그러니까 K1하고 다르게 K3는 톨 보이고 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베이스를 좀 더 잘 통제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또 왜소해지면 프로악 특유의 그 포만감이나 이 풀바디가 나오지 않는데 M23을 만나면 이 K3가 거의 전 대역이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얻은 듯한 느낌?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K3를 일단 최우선으로 M23하고만 단독으로 한번 프리를 붙여서, 혹은 M33하고의 조합을 들어보면 대략 짐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시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가격까지 생각한다면 M33하고의 조합을 일단 전제로 했을 때 M33하고 만약에 그렇게 브릿지로 접속을 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그 조합의 가격이 이제 1,000만 원이 좀 넘어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가장 적당한 스피커는, K3보다 더 좋은 스피커는 사실은 오디오 벡터의 R3 같은 스피커입니다. M23, M33 이 조합을 일단 전제로 한다면 소리샵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가격 조합으로도 가장 좋은 스피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M23과 M33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M23 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오디오 벡터의 그 멀티 유닛과 다운파링을 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런 입체감이 그 가장 극대화되는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M33을 이 R3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시청을 좀 해보면은 다 좋은데 베이스 양감이 한 진짜 딱 2%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 M23을 조합을 하면 2%가 아니라 원래 있던 소리 전체 구간을 다시 다 설정하는 훨씬 좋아지는 그러니까 R3 같은 스피커가 어떤 소리가 나야 되는지도 잘 시사해주는 그런 조합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오면 M23은 단독으로 쓸 걸 한번 전제로 해서 그 NAD의 그 신형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를 장착하고도 원래 클래식한 소리 쪽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내는 뛰어난 드라이브와 NAD 고유의 그 질감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조합으로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래서 단독으로 역시 살펴보기 좀 기회가 많지 않은, 하지만 M33하고 조합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시선을 받았던 M23을 조합으로도 단독으로도 쓰는 그런 활용 방법과 좋은 커플들, 스피커와 앰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